얘야, 그 바보 같은 애는 아직도 모르고 있지? 우리가 집 사느라 돈 모은 거 다 그 애 월급에서 빠진 거잖아. 공과금부터 생활비까지 다 그 애가 내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산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흘러나왔다. 웃음이 섞인 그 익숙한 목소리. 이어지는 오빠의 말. 그러게. 결혼할 때도 우리 집에 돈 대느라 그 애가 빚졌는데 이제 와서 알면 어쩔 건데? 가족인데 뭐 그냥 계속 속이면 돼. 나는 숨이 멎는 듯 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다. 그날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가 전화했다고 가족 모임에서 내 얘기 좀 하자고 했던 그 통화. 실수로 내 번호가 그룹 통화에 들어간 모양이었다. 그들이 나를 바보라고 부르며 웃는 소리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김지은, 35살.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평범한 회사원. 아니, 평범하다고 믿었던 사람.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엄마와 오빠 내외, 그리고 나 이렇게 넷이었다. 오빠가 결혼하면서 집을 사야 한다고, 엄마가 아프다며 병원비가 든다고 나는 늘 돈을 보냈다. 내 월급의 대부분을. 공과금 고지서가 내 명의로 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가족이니까. 내가 장녀이니까. 내가 벌이가 제일 좋으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귀가 멍멍했다. 컴퓨터를 켜고 은행 앱을 열었다. 지난 10년간의 거래 내역. 내가 보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했다. 오빠 명의의 아파트 대출 상환. 엄마 통장에 이상한 입금. 올케가 쇼핑몰에서 사들인 명품들. 모든 게 연결됐다. 그들은 나를 착취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눈물이 났다.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이었다. 내가 밤낮으로 일한 이유. 야근하고 휴가도 반납하고 친구들도 멀어지게 된 이유. 그 모든 희생이 그들의 호화로운 삶을 위한 거였다니. 나는 그들의 ATM 기계였다. 바보 같은 순진한 ATM.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까지 앉아 있었다. 마음속에 무언가 검은 게 자라났다. 복수. 그래, 복수해야 한다. 공정하게. 그들이 나에게 한 만큼 똑같이 돌려줘야 한다. 다음 날 회사에 가서도 정신이 없었다. 동료들이 물어도 웃으며 넘겼다. 요즘 피곤해서 하지만 머릿속은 계획으로 가득 찼다. 먼저 증거를 모아야 했다. 그들의 통화 녹음은 이미 핸드폰에 저장돼 있었다. 은행 거래 내역도 캡처했다. 변호사 상담을 알아봤다. 가족 간이라도 사기와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말, 하지만 그건 너무 간단했다. 법으로 끝내면 그들의 고통이 너무 짧을 테니까. 나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 그들의 약점을 찾기로. 오빠 부부는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를 샀다. 내가 보낸 돈으로. 엄마는 그 집에서 편안히 산다. 올케는 SNS에 명품 가방 자랑하며 산다. 그 모든 게 내 피땀이다. 주말 가족 모임에 갔다.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다. 지은아, 요즘 어때? 돈 좀 보내줄 수 있니? 오빠네 집 인테리어 좀 더 해야 해서 엄마가 자연스럽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엄마. 얼마든지. 그들의 눈빛에 안도감이 스쳤다. 여전히 바보 같은 딸, 여전히 착한 동생. 하지만 그날부터 나는 변했다. 월급을 더 이상 보내지 않았다. 대신 다른 계좌로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비밀을 파헤쳤다. 오빠는 회사에서 횡령을 저지르고 있었다. 작은 금액이지만 증거가 있었다.
올케는 불륜을 하고 있었다. SNS 뒤에서 만난 남자. 엄마는 건강보험료를 속여받았다. 하나하나 모았다. 사진, 메시지, 증언. 시간이 흘렀다. 6개월 그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지은아, 왜 돈을 안 보내? 무슨 일 있니? 전화가 왔다.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서요. 죄송해요. 그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가족인데 그게 무슨 소리야? 빨리 보내. 나는 웃었다. 속으로. 드디어 그날이 왔다. 가족 모두를 집으로 불렀다. 내 작은 아파트로. 중요한 얘기 있어요. 그들은 의아해하면서도 왔다. 돈 얘기일 거라 생각하며. 문을 닫고 나는 테이블에 자료를 펼쳤다. 녹음 파일, 거래 내역, 사진들. 이게 다 뭐야? 오빠가 먼저 물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들의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그 바보 같은 애는 아직도 모르고 있지? 침묵이 떨어졌다. 나시오네의 이스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올케는 눈을 피했다. 지은아, 이게 오해야.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해. 10년 동안 나를 속인 게 오해예요. 내가 낸 공과금, 생활비, 집 대출금. 다 어디 갔어요? 오빠가 벌떡 일어났다. 얘야, 김지은. 가족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가족. 당신들이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돈줄로만.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모든 걸 쏟아냈다. 그들의 비밀까지. 오빠의 횡령, 올케의 불륜, 엄마의 보험 사기. 그들은 무너졌다. 울고, 빌고, 소리 지르고.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갚을 때예요. 공정하게. 나는 고소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하나씩 무너뜨렸다. 그날 이후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오빠는 회사에서 횡령 사실이 알려져 해고됐다. 내가 익명으로 제보했다. 증거는 완벽했다. 올케는 불륜 남자가 아내에게 들켜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 사진을 보낸 건 나였다. 엄마는 보험 사기로 벌금 통보를 받았다. 그들은 나를 원망했다. 전화가 빗발쳤다. 지은아, 제발 그만해. 우리가 잘못했어. 엄마의 울음소리.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지금 후회해요. 내가 10년 동안 느꼈던 배신감을 이제야 아는 거예요. 나는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냈다. 내가 준 돈의 반환 청구,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부터. 아파트는 공동 명의가 아니었지만 증여세 탄로 부분을 신고했다. 세무서가 움직였다. 오빠 부부의 집은 압류 위기에 처했다. 그들은 빌린 돈으로 버티던 삶이 무너졌다. 엄마는 그 집에서 쫓겨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나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다. 가끔 엄마가 내 아파트 앞에 와서 기다렸다. 지은아, 문 열어줘. 엄마예요. 문 밖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아팠다. 솔직히. 혈연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지만 떠올렸다. 그들의 웃음소리. 나를 바보라고 부르던 그 통화. 안 돼요, 엄마. 이제 늦었어요. 시간이 더 흘렀다. 1년이 그들은 완전히 망했다. 오빠는 실업자 신세. 올케는 이혼하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엄마는 병이 났다. 진짜로. 엄마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병원비가 없어 퇴원 통보를 받았다고.
나는 병원에 갔다. 병실에서 엄마는 쇠약해진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나를 보자 눈물이 흘렀다. 지은아, 미안해. 나는 앉았다.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왜 그랬어요? 왜 나를 그렇게 속였어요? 엄마는 오랜 침묵 끝에 말했다. 내 오빠가 집을 사야 한다고. 내가 벌이가 좋으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더러운 짓을 해도 되는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잘못했어. 내 아빠 죽고 나서 무서웠어. 가난이, 그래서. 나는 한숨을 쉬었다. 복수는 끝났다. 그들의 삶은 이미 파괴됐다. 하지만 내 마음의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다. 병원비는 내가 낼게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에요. 엄마는 울었다. 나는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왔다. 서울의 거리, 네온 사인이 번지는 밤, 나는 생각했다. 이게 공정한가? 그들이 나에게 한 만큼 돌려준 건가? 아마도.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한지? 그 후,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회사에서 승진했다. 돈을 나만 위해 썼다. 여행도 갔다. 친구도 사귀었다. 가끔 가족 생각이 났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업보를 지고 살 테니까.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끝맛은 썼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다. 2년 후, 오빠가 연락이 왔다. 목소리가 거칠었다. 지은아, 만나자. 얘기 좀 하자. 카페에서 만났다. 오빠는 늙어 보였다. 머리에 새치가 늘었고 눈빛이 흐렸다. 너 때문에. 우리 인생 망쳤어. 나는 차분히 말했다. 내가요. 당신들이 먼저 한 짓인데. 오빠는 주먹을 쥐었다. 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가족. 그 통화에서 나를 뭐라고 불렀죠? 바보. 오빠는 입을 다물었다. 미안해. 정말. 이제 와서 하지만. 엄마가 많이 아파. 내가 좀 도와줄 수 없니? 나는 웃었다. 왜 내가요? 당신들이 나 도울 때 있었어요. 오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발. 오빠라고. 그 순간 가슴이 흔들렸다. 어린 시절 기억. 오빠가 나 보호해주던 때, 아버지 장례식에서 함께 울던 때.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이제 각자 살아요. 오빠는 테이블을 쳤다. 너 사람도 아니야. 나는 일어났다. 당신들이 나를 사람 취급했나요? 그날 이후 더 이상 연락이 없었다. 엄마는 결국 돌아가셨다. 장례식에 갔다. 오빠와 올케, 몇 안 되는 친척들.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나는 무릎 꿇었다. 눈물이 났다. 후회. 아니, 슬픔이었다.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올케가 다가왔다. 지은 씨, 미안해요. 그때 우리가.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였다. 장례를 치르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빈 아파트. 이제 정말 혼자였다. 복수는 완성됐다.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오히려 공허함만.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하늘. 별이 보이지 않았다. 이게 끝인가? 아니, 시작인가? 엄마 장례 후 삶은 조용해졌다. 나는 일을 더 열심히 했다. 승진하고 연봉도 올랐다.
돈은 내 통장에 쌓였다. 처음으로 나를 위한 소비를 했다. 좋은 옷, 맛있는 음식, 해외여행. 제주도에 갔다.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만약 그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속고 있었을까? 아마도.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빼앗겼을 테지. 친구들이 물었다. 요즘 가족 얘기 안 하네? 나는 웃었다. 끊었어. 그들은 이해 못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어느 날 우편물이 왔다. 엄마의 유품. 작은 상자. 안에 편지 한 장.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없겠지? 하지만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래. 그 돈, 내 거야. 엄마 통장에 남은 거? 작은 액수였다. 하지만 그 돈으로 꽃을 샀다. 엄마 무덤에. 묘지에 갔다. 바람이 불었다. 엄마. 왜 그랬어요? 대답은 없었다. 돌아오는 길 오빠를 만났다. 우연히. 그는 택시 기사였다. 나를 보고 멈췄다. 지은아. 차에 탔다. 침묵이 흘렀다. 잘 사니? 오빠가 물었다. 네, 당신은? 이렇게. 나는 한숨을 쉬었다. 오빠, 후회해.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하지만 내가 한 짓도. 너무했어. 당신들이 시작한 거잖아요. 오빠는 울었다. 미안해. 그날 처음으로 안아주었다. 오빠를. 끝내요. 이제. 그 후 가끔 연락했다. 돈은 주지 않았다. 하지만 대화는 했다. 복수는 끝났다. 용서는 아직. 하지만 조금씩 상처가 아물었다. 5년이 지났다. 나는 40살이 됐다. 회사에서 임원이 됐다. 삶은 안정됐다. 새로운 사람도 만났다. 착한 남자. 가족 얘기를 해도 이해해주는? 오빠는 재기했다. 작은 가게를 열었다. 올케와는 이혼했지만 아이와 잘 산다. 가끔 만나 밥을 먹었다. 어색하지만 대화가 됐다. 지은아, 고마워. 그때 내가 깨우쳐줘서. 이제야 알았어. 나는 웃었다. 나도 고마워. 가족이 뭔지 알려줘서. 배신은 아팠다. 하지만 그 덕에 강해졌다. 이제는 진짜 가족을 만들고 싶다. 내 방식으로. 복수는 공정했다. 그리고 치유됐다. 서울의 봄, 벚꽃이 피었다. 나는 걸었다. 자유롭게. 결국 삶은 계속됐다. 나는 결혼했다. 아이도 낳았다. 남편은 내 과거를 알지만 존중한다. 오빠 가족과도 왕래한다. 명절에 모인다. 과거는 얘기하지 않는다. 그냥 가족으로. 엄마 묘소에 가면 속삭인다. 엄마, 이제 행복해요. 배신은 상처를 줬지만 성장도 줬다. 그 통화가 없었으면 나는 여전히 속고 있었을 거다. 이제 알았다. 진짜 가족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다면 더 강해진다. 내 이야기 끝. 하지만 삶은 계속.